안녕하세요. 집엔사 현장 막내 소장 권 소장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옹기종기 모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집엔사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축 마감재들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무궁무진한 건축 마감 재료 중 집엔사 소공주택 현장에서 꼭 활용되고 있는 마감재들을 손꼽아 놓았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집엔사 현장에서 어떤 석재를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실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의 역사는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석재 건축물인 고인돌은 너무 유명하죠.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에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그리스 신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 드디어 얇은 석판을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재는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재는 자연에서 비롯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석재의 종류와 특징으로 첫 번째, 자연석 중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강암이 있는데요. 흡수율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지면에 닿거나 기후변화가 커도 충분히 견뎌냅니다. 건물 외장재로서 최적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주도 돌로 유명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용암이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송송 뚫린 구멍은 용암에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어두운 회색에서 검은색까지 색이 나고 거친 느낌의 마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비석은 화강암 중에서 철 성분을 가진 석재입니다. 화강암들 중에서 밝은 계열이라서 외벽의 마감재로 많이들 사용하죠. 관리가 미흡하게 되면 녹이 생기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번째, 대리석은 석회암이 재결정화하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표면을 가진 석재입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하기 때문에 장식용 건축 마감재로 사용이 되고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석재 종류 중 특히 화강암은 색상도 다양하고 사용 부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사 여러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 입면 디자인을 통해서 튼튼하고 무게감 있는 마감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회암 계열의 라임스톤의 경우 우리 집엔사 양재동 350 현장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색상으로 특유의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석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중 내우성, 내열성, 내산성까지 두루 갖춘 화강석은 외벽 마감재로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건물의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집엔사에서 사용되는 외부 마감재 석재편, 각 현장마다 적용된 사진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자연이 준 최고의 재료, 석재 소개편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마감재, 징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엔사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징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징크는 아연이라는 뜻으로 현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장재입니다. 징크의 역사는 로마 시대 폼페이 유적에서부터 기록되지만 1811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얇게 가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1852년 프랑스 파리 도시계획에서 지붕을 징크로 규정하면서 보급화되었죠. 이후 1960년 티타늄과 구리가 소량 합금된 티타늄 징크가 개발이 되고 1976년 최초로 프리웨더링 제품이 등장하면서 징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프리웨더링이란 인공적으로 표면을 산화시켜서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파티나라는 피박 보호층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흔히 보이는 회색 혹은 진회색의 색상을 띠게 되지요. 그럼 징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건축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전부 징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지널 징크, 진짜 징크 99.995%, 티타늄 징크라고도 하는데요.
친환경적인 건축 마감재로 시공성과 심미적 기능을 두루 갖춘 특별한 마감재입니다. 긴 수명을 자랑하지만 수입으로만 유통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징크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재로 오리지널 징크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약한 표면 성질을 극복하여 징크에 대한 경제적 보완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리얼 징크입니다. 칼라 강판이라고도 하는데 철판 위로 페인트 도장 마감을 하여 매끈하고 광택을 만들어 자성을 지닌 마감재입니다. 비교적 저렴하여 경제성이 좋아 흔히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엔사 현장에 적용된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양재동 350과 방배동 808에서는 알루미늄 계열의 XL 판넬을 사용하여 경사 지붕을 시공했습니다. 고급스럽고 평활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천호동 310과 당안동 423에서는 리얼 징크를 이용한 인터로킹 판넬로 특별한 인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여러 현장에서도 경사 지붕면을 징크로 멋지게 마감했습니다. 집엔사에서 사용되는 외부 마감재 징크편, 다양한 현장의 지붕재로 혹은 인면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징크 소개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궁무진한 디자인 타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엔사 건설 현장에서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타일의 어원은 라틴어 테굴라에서 온 것이며 덮는다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재질보다는 덮는다는 행위에 중점을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고 붙이는 마감재를 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일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청색의 벽면 타일에서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급 재료로서 종교 건축물, 공공 건축물에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타일 표면에 그림을 그리며 인테리어 효과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현대건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마감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네요. 이번 편에서는 한국 건축 기준으로 생각하는 세라믹 타일, 즉 도기질, 자기질의 타일에 대해서 중점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타일은 소속 온도에 따라서 도기질, 자기질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도기질은 700도에서 1000도 사이, 자기질은 1300도에서 1400도에 구워내는 타일입니다. 굽는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고 흡수력이 낮아서 자기질 타일은 물에 노출되면서 하중을 받는 바닥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강도가 낮고 가격이 저렴한 도기질은 내부 벽면에 사용하곤 하죠. 자기질 타일 중에 표면에 유약 처리로 매끈하게 만들면 폴리싱 타일, 반대로 광택이 없이 차분하고 세련된 타일로 만들면 포쉐린 타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이 타일의 이름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일이라는 큰 범주 안에 세라믹 타일이 있고 그 안에 도기질, 자기질 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기질이든 자기질이든 광택을 있고 없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라믹 타일 말고도 다양한 타일을 소개해드리자면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석재 타일도 있습니다. 테라조 타일, 파벽돌 타일도 있고요. 이외에 시멘트 타일, 목재 타일, 유리 타일, 데코 타일 등 다양한 타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엔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타일들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쉐린 타일입니다. 화장실은 물론이고 주방의 벽, 다용도실, 현관 바닥에도 포쉐린 타일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집엔사는 고급스러운 마감을 위해서 자기질 타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라조 무늬 타일도 사용하여 공용 부분에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보면성의 재료 타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생활 공간에 어디든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마감재 타일 소개편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클래식한 마감재, 벽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골목에서 가장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벽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미 돌과 벽돌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벽돌 재료를 운반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동 가능한 가마를 이용해 로마 제국 전체에 벽돌을 전파했으며 대량 생산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3800년 전 벽돌 문화가 시작되어 제작 수칙, 색상,
유약 처리 등 관련하여 상세한 내역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고대 로마와 중국 벽돌의 규격이 각각 가로 400, 세로 200, 높이 100, 가로 420, 세로 200, 높이 100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운송수단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몰탈의 개발로 벽돌은 구조재로서 대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철근 콘크리트의 발전으로 구조재보다 외부를 치장하는 마감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벽돌의 종류는 크게 점토벽돌, 콘크리트 벽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벽돌은 점토벽돌이며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벽돌이 대표적입니다. 콘크리트 벽돌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압축 성형하여 만들어서 경제적이지만 투박하기 때문에 내부 벽체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토벽돌은 다시 일반, 고벽돌, 파벽돌, 점벽돌로 구분되는데요. 고벽돌은 말 그대로 오래된 벽돌이고 파벽돌은 요철이 생겨 빈티지한 느낌의 벽돌입니다. 둘 다 공급량이 부족해서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기본적인 벽돌의 KS 표준 규격은 가로 190, 세로 90, 높이가 57로 제작되지만 치장재로서 역할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형태와 크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사 현장에서는 조적벽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 사진과 함께 볼까요? 양재 350 현장에서는 중앙 코어 부분을 롱브릭으로 쌓아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서초동 펜타트럼의 경우 인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빗겨 쌓기식의 치장벽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암사동 기억나는 집은 고벽돌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치장벽돌로 이용되고 있는 조적 마감은 다양한 규격과 색상으로 다채로운 인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벽돌 마감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은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무수한 건축 바닥 마감재 중에서 특히 주거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판 그리고 마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지방을 넘는다 이런 말이 있죠. 문지방은 바닥에 경계를 두어 공간 활용 목적을 나누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에는 한지에 기름칠을 하여 장류지라는 노란 재료를 방바닥 마감에 하였습니다. 이후 근대화로 노란 장판의 등장을 시작으로 비닐 마감재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국민 바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방과 방 사이에 거실에 깔려있던 마루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재 주거 공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마감재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욕실이나 부엌, 세탁실이나 테라스 같은 경우는 물에 강한 타일 자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주거 공간의 바닥 마감재는 실내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목재 마감재인 마루의 종류는 강마루, 강화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원목마루는 합판 위로 원목을 붙인 마감재입니다. 고급스럽지만 습기에 약하고 단가가 높습니다. 강화마루는 고밀도 섬유판 위로 목재 필름을 붙인 자재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클릭 시공하는 마루입니다. 강마루는 고강도 수지 위에 목재 필름을 입혀 강하고 실용적인 마루입니다. 합판마루는 얇은 무늬목을 붙인 자재인데 표면 강도가 약하고 습기에 약해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특수 코팅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 마감재인 장판은 PVC 소재에 부드럽고 편안한 보행감을 주는 마감재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대중적이고 내구성과 다채로운 디자인이 장점입니다. 페트와 모노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모노륨이 흔히 고급형으로 이음매를 재단해서 시공하고 페트는 저가형으로 겹 시공을 합니다. 최근에는 페트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판의 두께는 1.8T부터 6T까지 나오는데요. 두꺼울수록 푹신하고 방음 효과가 있으니 단가도 함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과 가장 많은 시간 붙어있는 바닥 마감재. 바닥 마감재는 사실 무궁무진해서 그 재료의 종류가 방대한데요. 이외의 바닥재는 타일, 석재, 콘크리트, 금속재, 유리재, 도료 마감재, 카페트 마감재, 고무 바닥재 등 다양한 바닥 마감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는 여러가지 공통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강도, 디자인, 차음성, 유지 관리성, 친환경성,
열 효율성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사에서는 어떤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선 방과 거실에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소재인 강마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엌은 따로 경계를 두지 않고 마루로 통일성을 주고 있고요. 화장실과 다용도실, 현관 바닥은 고강도 포쉐린 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실도 타일을 사용한 현장이 있습니다. 방배동 현장이 그러한데요. 타일은 모던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인트, 바로 도장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주택 대표 브랜드 집엔사 권소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친숙할 수 있는 페인트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역사는 4만 년 전 원시 예술가들이 토양, 동물성 지방, 미네랄, 목탄 및 백악을 조합하여 최초의 안료를 발명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연재료로 동굴 벽에 페인팅이라는 행위를 시작하며 이후 수많은 색상과 유형의 페인트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페인트를 적용하여 건축 산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페인트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흔히 주 성분으로 분류되지만 여기서는 바탕면별로 사용되는 기준으로 분류해보겠습니다. 크게 시멘트용, 금속용, 목재용으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서 특수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시멘트용에는 수성 페인트, 실리콘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를 사용하는데요. 수성 페인트는 수지와 안료가 물에 고르게 섞인 액체로 칠이 간편해서 인테리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페인트는 실리콘 특유의 방수성으로 외벽 도장에 많이 쓰입니다. 아크릴 페인트는 대표적인 유성 페인트로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염에 강해서 걸레바지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금속용 페인트는 조합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로 나뉠 수 있는데요. 조합 페인트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인트로 용해 페인트라고도 합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기후에 강하고 경도도 뛰어나서 외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에폭시 페인트는 경도와 내마모성이 뛰어나 바닥면 도장에도 사용하는데 기후에는 약해 내부에 주로 사용합니다. 목재용 페인트는 바니쉬, 오칠, 레커가 있는데 바니쉬는 안료가 없는 투명한 도료입니다. 목재를 마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칠은 온나무 진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통 공법으로 시공이 까다로워서 고급칠로 분류됩니다. 레커는 보통 클리어 레커를 지칭하는데 얇고 투명한 도막을 만들어 광택을 내줍니다. 그럼 집엔사 현장에서 도장 마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양재동 수피아 현장은 화장실 천정 마감을 도장 처리해서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다용도실은 습기에 강한 결로 방지용 세라믹 탄성 코트로 마감했습니다. 건축에 빠질 수 없는 도장 공사. 지금까지 건축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